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이제는 해가 저물어도 25도 이상을 웃돌게 되면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이런 열대야 현상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미래 대책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속기 좋은 보험 속설 베스트 3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가입 전에 다음 달이면 이 상품 없어요 하는 말이라든지 이 보험 하나면 노후 대책, 목돈 마련, 질병 보장 다 가능해요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속설에 속지 않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장석현 보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이 딱 속기 좋은 보험 썰 베스트 3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는 금융소비자법이 강화되면서 우리 보험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험을 구매하게끔 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가 속기 쉬운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만기 환급형 보험입니다.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하실 때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되는 보험을 왜 가입해요? 보장도 받고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으셔야죠. 이렇게 상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냈던 돈 소멸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 그러면 무턱대고 가입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아도 보장도 되고 만기가 돼서 돈을 돌려준다 그러면 덥석 가입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 중에 설계사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 중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정보들이 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입하셨던 분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를 구성한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를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1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보험 안에 보장에 필요한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11만 원 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장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보장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로 얘기를 해보면 납입하는 보험료가 21만 원이고 그중에 10만 원이 보장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1만 원은 오로지 보장과 상관없이 적립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적립되는 돈이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적립 부분 예상 적립 환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돈을 찾으시면 5,100만 원 가량을 다시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21만 원을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시면 5,200만 원의 원금 정도를 내시는데 5,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99.9% 정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5,200만 원 내고 보장은 받고 나중에 5,100만 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형태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언제 돌려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보험이 20년 동안 내가 보험료를 내게끔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00세까지 돈을 돌려받게끔 돼 있거든요. 만기가 100세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린다라고 분명히 설계사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100세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착실하게 납입하시고 100세가 돼야지만 5,1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의 우리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면 20년 뒤에 이 돈을 돌려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분명한 착각이십니다. 100세가 되셔야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100세에 돌려받아서 사실 뭐 나중에 내 장례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생명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뭐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한다라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공시이율을 가정해서 나온 예상 적립금이거든요. 이 공시이율이라는 것은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제가 가정한 이 표는 현재 공시이율 2.6%를 가정해서 나온 예상 적립 환급금이거든요. 근데 이 공시이율은 매달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공시이율도 같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공시이율이 아니라 최저보증 이율을 가정했을 때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요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최저보증 이율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쭉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시고 100세가 되는 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이 2,600만 원이거든요. 기존의 공시이율 가정한 것보다 훨씬 더 적어지죠. 그런데 이 금액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보장보험료 말고 내가 순수하게 적립보험료로 냈던 금액이 11만 4천 원 정도 되시거든요. 요거 20년 동안 납입하게 되시면 총 납입하는 적립보험료 원금만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보증이율로 가정을 해서 나중에 만기에 돌려받게 되시면 내가 냈던 적립보험료보다 적은 금액, 그러니까 150만 원의 손실을 보시게 되십니다. 보장보험료는 이미 다 날라갔어요. 대신에 적립보험료도 원금보다 적은 수준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11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 보험사에다가 20년 그리고 100세가 될 때 동안 몇십 년을 저금을 하셨는데 냈던 돈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시면 보통은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세가 돼서야 돌려받는 거고 적립한 금액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나중에 돌려받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보장보험료만 순수하게 설정을 해서 소멸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입하시는 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기환급형 보험 중에 갱신형 보험도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갱신 주기마다 돈을 돌려주는 보험이 있는데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가 이미 그 순보험료 안에 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되는 시점에 50만 원 돌려주고 뭐 100만 원 돌려주고 이런 형태의 갱신형 만기 환급형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들 또한 다른 갱신형 보험보다 훨씬 더 비싼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갱신형도 만기에 돌려주는 갱신형 말고 순수하게 사라지는 소멸성으로 구성하시는 게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CI 종신보험이거든요. 사망 시에도 보장을 해주고 아플 때에도 보장을 해주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노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골치 아플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가입하시면 보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해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하나에 한 번에 몰아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상품이 이 CI 종신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망 시에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플 때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하면 연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함정이 있다라는 점, 사망할 때는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지, 아플 때는 또
어떨 때 보장을 해주는지, 연금으로 활용할 땐 또 연금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딱 요렇게만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보험인 것 같죠. 이것도 한번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CI 종신보험 자체가 이 사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은 온전하게 100%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이 CI 보험이 보험료가 약 1.5배에서 많게는 2배가량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목적으로 이 CI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존 보장이 또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보장이 되냐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간, 폐, 신장 질환, 중대한 수술 뭐 이런 형태로 상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6가지에서 많게는 한 12가지 정도의 질병을 살아있을 때 보장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6개에서 12가지를 다 각각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 제일 먼저 걸리는 질병 딱 하나만 보장을 해주고 모든 보장들은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암만 보장을 받으시고 그 뒤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질환, 폐질환, 중대한 수술 이런 보장들은 하나도 못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래도 그중에 하나 보장을 해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이런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말기 질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장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말기 간경화였습니다. 말기 간경화였는데 여기 보시면 말기 간질환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런데 못 받으셨어요. CI 보험 자체에서 이 말기 간질환 약관을 찾아보면 복수가 차야 되고 그리고 눈에 영구적인 황달이 와야 되고 그리고 간성혼수라는 게 와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다 부합해야지만 CI 보험에서 말하는 말기 간질환 진단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황달은 왔고 그리고 복수도 찼지만 간성혼수가 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CI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CI 보험은 항상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말기라는 단어들이 붙어 있고 수술도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살아있을 때 그리고 생전에 있을 때 지급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구조로 보장받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 CI 보장들 이런 보장들은 만기가 80세까지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8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0세가 지나면 이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존 보장은 다 사라지고 사망에 대한 보장만 남아 있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보장이에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할 때 6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아플 때 말고 노후자금으로 수시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연금을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건강이나 사망 보장들은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개시를 시작했다, 전환을 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건강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금을 개시하고 내가 암에 걸리더라도 암에 대한 보장 없이 그냥 내가 매달 받는 연금만 지급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연금을 전환하게 되면 건강이랑 사망 보장은 소멸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건강이랑 사망 보장이 소멸되면서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 기준 적립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는 것과 CI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연금 전환해서 연금을 받는 거 이 차이를 보면 대략적으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CI 종신보험을 30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연금을 전환하는 것과 연금보험을 30만 원 가입했다가 연금으로 받는 거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연금 받는 액수도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은 비싸고요. 생존 보장은 굉장히 받기가 까다롭고요.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시면 연금으로 받는 액수도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망 보장도 되고 생존 보장되고 연금 보장도 다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내용입니다. 요거는 가입할 때 말고 보통 보험을 해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객센터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지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해지환급률이 20%밖에 안 돼요. 3년 후에 해지하시면 그래도 50%까지 해지환급률이 올라가니까 조금만 더 참고 나중에 해지하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해지환급률이 20%인 것보다 50%인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자, 가정을 해볼게요. 20년 납입을 하시는 가정이고요. 월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현재 9개월 차 지금 이제 9개월 돼서 내가 해지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해지환급률이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9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냈으니까 원금이 900만 원이거든요. 해지환급률 20%니까 내가 해지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굉장히 손해가 크죠. 손해 발생 비율이 720만 원의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보다 환급률을 좀 더 높을 때 그럼 해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3년 뒤를 한번 볼게요. 해지환급률이 50%로 올라갔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동안 나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내신 돈이 매달 100만 원씩 내셨으니까 원금이 3,600만 원이거든요. 해지환급률 50%로 산정을 하면 내가 받게 되는 이 해지환급금은 1,800만 원입니다. 손해보는 비용이 1,800만 원이에요. 자, 해지환급률은 분명히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 내가 보는 손실 원금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니까 이런 환급률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안 좋은 보험이다. 그리고 내가 이 보험을 계속 납입을 하면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지금 빨리 해지하시는 게 가장 손실을 적게 보는 거고요. 납입이 끝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기다리면서 해지환급률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지금 납입 중인데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이다라고 하시면 지금 해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점,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속기 좋은 이 보험설 알아봤는데요. 보험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입할 때도 어렵고 유지할 때도 어렵고 보상받을 때도 어렵고 정말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 그리고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보험 전문가와 꼭 상담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머, 내가 저 얘기 듣고 보험 가입했잖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오늘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더 이상은 속지 않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태현 전문가님 그리고 전화연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분산형 전략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보험 역시나 한 바구니에 담을 게 아니라 보장에 따라서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보험이 좋은 회사가 있고 혈관 질환 보장이 좋은 회사가 있고 수술비 보장이 좋은 회사, 이렇게 보험사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중 보험사별 장점만 골라 담으면 보장은 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을 보면 광고를 많이 하고 또 유명인을 모델로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 믿고 그 해당 회사 상품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회사가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보험금 청구도 힘드니까 기존에 가입했던 회사의 새로운 상품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한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설계사와만 상담을 하다 보니 그 설계사분이 근무하시는 회사 상품만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회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각 회사별 장점을 골라 담으면 보장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익숙한 곳에 눈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짚어주면 저희가 훨씬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40대 중반 남성분이고요. 특정 회사 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해서 잊을만 하면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고 해요. 워낙에 유명한 회사고 국내에서 손꼽는 보험사라 신뢰도도 높다 보니까 이제 권유하면 좋은가 보다 하고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무려 50만 원 가까워진 거죠. 앞으로 결혼 없이 그리고 혼자 살 계획이라서 보험이 중요하다 싶어 가입은 했지만 최근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도 필요하다 싶어 그 저축의 비중을 늘리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 짚어주셨는데요. 이 40대 남성분이 가입한 이 보험들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점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총 6개의 보험을 한 회사로만 준비를 하셨고요. 보험료는 대략 48만 원 정도 내고 계셨습니다. 가입된 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2004년도에 가입한 CI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 4천만 원에 중대한 질병 진단 시 2천만 원을 선지급하는 형태이고요. 20년 납입 매월 11만 5,200원을 내고 계시네요. 그 CI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사망보장을 주 목적을 하는 보험이고 살아있을 때 보장의 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 중 최초 1회만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생존 보장의 만기는 80세로 짧게 구성돼 있어서 그 사연을 주신 분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목적의 보험이고요. 또 두 번째 보험도 마찬가지로 CI 종신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CI 보험과 거의 똑같은 형태이고 여기에는 실손 보험을 특약으로 구성하셨네요. 그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은 첫 번째 보험과 마찬가지로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보험을 준비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매월 10,000원 정도 내고 계십니다. 3대 진단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일반암 보장에 전립선,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고 2대 혈관 질환도 전조 증상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 올 수 있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만으로 준비돼 있어서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 금액도 1,000만 원으로 적고 15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네 번째 보험은요, 종합건강보험입니다. 역시 3대 진단비를 보완하셨고요.
보장 범위가 넓은 암, 뇌, 심장 진단비가 1,000만 원씩 들어있기는 하지만 보장의 규모가 적고 보험료도 타사에 비해 현저하게 비싸게 측정돼 있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보험도 역시 종합보험입니다. 역시 3대 진단비를 보강했고요. 보장 범위는 넓은 형태이지만 15년 단위 갱신형 갱신형의 보장 금액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7월에 가입한 간병보험입니다. 8만 원 가량 내고 계시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네요. 보장 내용을 보면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2등급은 7,500만 원으로 큰 금액을 보장해 주지만 3에서 4등급은 50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보험사가 아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등급인데요. 1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보통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때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1에서 2등급은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3에서 5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은 지급이 쉬운 장기 요양 3에서 4등급에 7,500만 원을 보장하고 또 1에서 2등급은 500만 원 보장이면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보장의 형태로는 매월 8만 원을 20년 동안 내기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형태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특정 보험사에 판매하는 보험은 다 가입을 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하셨네요. 일단 불필요한 사망 보장의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계셨고요. 중요한 3대 진단비도 잘 준비를 하시긴 하셨지만 갱신형의 상품도 있고 또 비갱신형의 상품도 보험료가 타 보험사에 비해 매우 비싼 형태로 가입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례를 짚어보니까요. 우선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한 회사의 보험 상품만 6가지를 가입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 중대한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띄고요. 또 본인의 보험 가입 목적과도 굉장히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야 될까요? 네, 제가 초반에 각 보험사마다 장점만 골라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제일 기초보험인 실손의료비는 보험은 저렴하면서 갱신될 때 갱신율이 높지 않은 회사를 선택해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A 손해보험에 매월 10,000원으로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비생명보험사로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3,000만 원 보상 받을 수 있는 플랜이고요. 연령대에 비해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간혹 타사보다 저렴해서 보장이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타사와 동일한 약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장받는 데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없는 상품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2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입니다. 기본 계약과 연계 담보가 거의 없는 시기에 잘 맞춰서 의뢰를 주셔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2대 진단비와 수술비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비와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각각 2,000만 원씩 구성해드렸고요. 비갱신형으로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보험료 5만 원만 납입하시면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수술비를 보완해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년 납입,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이고요. 월납보험료는 대략 4만 원입니다. 대장 용종 제거 같은 간단한 수술 시에도 50만 원을 반복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상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142대 질병 수술비 최대 1,000만 원 구성해드려서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시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는 병원비 외에도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년 납입 이후 100세까지 보장만 잘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48만 원 가량 납입을 하셨고 생존 시 보장도 부실한 편이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보험료 30만 원을 줄이면서도 생존 시의 보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드렸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로 노후연금이나 그리고 노후생활 자금을 준비하시면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간병비에 대한 문제도 문제없이 대비하실 수 있겠죠.
네, 전문가님께서 주신 해결책 덕분에 이 정말 40대라는 남성에게 꼭 장점이 될 것만 같은 보장들을 골라서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신 해결책 이외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사연을 주신 남성분 보험을 보험사별로 나눠서 보장을 잘 채워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보험사를 나눠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눈다고 해서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데는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고 연계 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계약은 상품을 구매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 담보이고요. 연계 담보는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는데 함께 넣어야 하는 담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 자금을 가입을 할 때 상해 사망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럴 때 상해 사망 보험을 기본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을 1,000만 원 이상 가입하려면 항암 치료 비용도 같이 구성을 해주셔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항암 치료 비용을 연계 담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사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필요한 특약 외에 불필요한 특약들이 더해져서 오히려 보험료가 더 비싸게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무턱대고 나눠서 가입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상품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한 가지는 한 회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확실히 불리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분산형이 좋다는 점, 그리고 무조건적인 분산보다는 또 시기와 조건, 유형에 따라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B형 간염 보험 가입입니다. 최근에 만성질환자들을 향한 보험 가입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B형 간염 보유자들의 경우는 어떨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이 주제를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다른 중대질환이라든지 심지어는 암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단을 오래전에 받으셨어도 평생토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간편보험을 이용을 하셔서 일반 보험보다는 약간은 비싸지만 보험 가입은 가능한 보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험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 비활동성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활동성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한번 이제 추가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또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지만 비활동성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언제 받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검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그 기준을 좀 세워드리기 위해서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B형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5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라고 해요. 그중에 70% 이상이 아시아 국가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전략 중요하겠죠.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40세 남성분이시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6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고 아직 결혼 예정도 없으시고 일단 독신주의라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가입을 하신 보험들이 대부분 이제 사망 보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예전에 B형 간염 진단을 받으신 이후로 보험 가입을 하시긴 했는데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편보험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 보험이 사망 보장이 필요한 게 맞는지 또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셔서 사연을 주신 분입니다. 일단 좀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6년 이전에, 그러니까 한
한 7년, 8년 전에 가입을 하신 종신보험이세요.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보장이 6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나머지는 특약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망에 대한 준비만 되어 있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종수술비라고 해서 갱신형으로 10에서 3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수술비에 대한 이런 보장 금액이 있으시고요. 20년 납입하고 종신토록 보장이시기는 한데요. 지금 정기 사망이라든지 상해 사망, 교통상해 사망, 종수술 이런 것들은 보통 만기가 70세에서 80세이거나 또 이제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종수술비는 3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현재 14만 5,800원을 내고 계시는데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고 계시는 형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약간은 오른 형태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실 거고 최초에 준비를 하신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실손보험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지도 않으시고 사실 예정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 상품이세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사망보장이 5천만 원이시고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고 해서 4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2천만 원씩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이번 일당 3일 초과되는 거, 그러니까 4일째부터 보험료가 나오는 걸로 4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보험료가 꽤 비싸요. 25년 납입을 하시고 16만 8,500원을 납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CI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 5천만 원 중에서 80%를 선지급을 받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CI 질병의 중대 질환을 보장을 해주는 선지급 형태인데요. 이 선지급을 받으시려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말기 간폐, 신장질환, 그리고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각각각의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번만 진단을 받으셔서 보장 금액을 받게 되면 사실상 이 4천만 원에 대한 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사망보장이 1천만 원만 남으시는 거라 건강보험으로 이 보험을 알고 준비를 하셨다면은 굉장히 보장을 받기 어려운 형태의 보험이시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망보장,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나머지 이런 치명적인 질병 진단에 대한 것도 100세 만기가 아니라 80세까지만 보장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 어렵기도 한데 만기도 짧은 편이셔서 이런 보장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장이 좀 없으시다 보니 이제 사망으로만 좀 치우쳐져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최근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손해보험사의 간편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셨고요.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에 대한 수술비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상 보장 내용으로만 보면 금액이 약간 작은 것도 있지만 보장은 참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신 거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간편건강보험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진단은 B형 간염 진단 6년 전에 받으셨다고 했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보통은 5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 고혈압, 당뇨, 그리고 중대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약을 드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뭐 추가 검진 소견이 있는지, 3개월 내에 병원을 다녀오신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험회사에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B형 간염 진단이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활동성이 아니라 비활동성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최근 이력 병원 이력이 없으시다면 일반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보험료가 21만 원이세요. 사망보장으로 준비한 보험료보다도 훨씬 비싼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망보장 금액은 뭐 예전에 준비를 하셨고 몇 년 전에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저렴한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비싼 보험으로 잘못 가입된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보통 운전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은 좀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은 보통 형사상 사고를 처리를 해주는 비용들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비용, 흔히 합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3천만 원 보장이 되어 있으시고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그리고 상해 관련된 입원 일당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끔 가입을 해놓으셨고요.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세요. 그리고 3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사실 운전은 거의 한 70세 정도까지만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100세까지도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런 금액들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합의금으로 3천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입하거나 현재 이제 비용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통 2억 원,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 이내에 사고가 나면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보험처럼 가입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 정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꼭 100세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갱신형 보험은 좀 안 좋은 거다. 미리 준비하실 때는 비갱신형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갱신으로 하셔도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꿔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관련한 보장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굳이 간편보험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망보장으로만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으셨고 또 간편보험으로 최근에 건강보험 이제 없으신 부분, 뇌혈관, 허혈성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기는 했지만 보험료를 너무 비싸게 간편보험으로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일반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셨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준비를 시켜드려야 되는 필수사항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시급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B형 간염 진단을 받으시고 또 예전에 보험 가입을 사망보장으로만 준비를 하셨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이라든지 추가 검진이라든지 약 드시거나 그런 병원 이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셔서 지금 11,500원으로 가장 저렴한 회사로 알아봐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이 필요하시잖아요. 사실상 사망보험은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을 때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시는데 2대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그 관련한 수술비들, 그리고 엔대 수술비, 지휘병 상해 종수술비에서 최대 10만 원, 2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될 수 있는 수술비들을 각각 준비를 해드렸고요.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기존에는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되셨는데 일반 보험으로 2천만 원을 준비를 하셔도 금액은 좀 저렴한 형태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생명보험사로 따로 준비를 시켜드렸어요. 예전에는 생명보험사가 암 진단비가 조금 안 좋다, 소외감이 분류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암 진단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생명보험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암 진단비만 따로 5천만 원에 대한 걸 보장을 받으시고요. 유사암 진단비로 2천만 원의 보장을 받게끔 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이 100세 만기로 보험료도 좀 높은 형태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비용 담보를 교통사고 처리 비용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뭐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내 차가 아니더라도 모든 차량 탑승 시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하는 금액을 30만 원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15,000원으로 거의 2만 원대 그 운전자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총 이제 원래 기존에 내시던 금액이 55만 9천 원, 거의 56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이후에는 28만 원으로 보장도 훨씬 더 크게 키워서 보장을 준비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급했던 이 실손보험 챙겨주셨고 또 기존 사망보장 위주였던 보험에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또 운전자 보험도 보완이 잘 됐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제가 사례자분은 이제 비형 간염으로 준비를 하셨을 때 일반 보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당뇨나 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질환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최근에 진단이 아니시더라도 예전에 받으셨더라도 약을 평생토록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편보험도 335, 325, 345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알아보실 때에는 간편보험으로 알아보시되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암이랑은 사실상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다 암보험까지도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게 아니라 일반 보험으로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질환이 있으시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좀 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설계사분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병력이 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 설계가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참고하셔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어린이 보험을 고르는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어린이 보험은 사망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신보험과 달리 그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유아기에는 응급실이나 입원,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골절 등 상해, 성인이 된 뒤에는 3대 질병이나 수술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잦은 입원과 응급실 방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원 하루마다 받을 수 있는 첫날 입원과 응급실 특약을 필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장 범위와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3대 진단비 중 암은 일반암 보장에 전립선, 유방암 등의 생식기암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사 중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에 속하는 것들은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구분해서 일반암에 비해 크게는 90% 정도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소외감이 전부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유사암 한도는 높은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대 주요 질환인 뇌심장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화혈성 심단, 뇌심장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넓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쉬운 뇌혈관 질환, 협심증까지 보장을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보장 금액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인 보험료 대비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은 어린이 보험에서 뇌심장 진단비 특약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오랫동안 보장해주는 상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은 100세 만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급형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유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다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 종신보험, 보험 가입의 필수일까요? 네, 일단 종신보험은 그냥 사망 보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언제 사망을 하든 죽기 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 꼭 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비싼 보험을 모든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건 꼭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 사실상 사망 보장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남겨주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뭐 딩크족도 있고요. 또 이제 아예 결혼을 안 하시는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시고요. 이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냐? 결혼을 하셨고 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미성년자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요.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준비를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종신토록 내가 보장을 받는 사망보장이 아니라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70세라든지
20대라든지 60세, 이제 자녀가 성장하기 전까지 보통 20살 되면 이제 대학교 자금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까지만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나면 경제활동을 보통 알아서들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